지금 대한민국 자영업 시장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요. 이건 단순한 불황이 아니거든요.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우리는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으며 열심히 싸우면 안 무너지겠지라고 믿고 있는 꼴이에요.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성실함이 무기가 되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설픈 성실함이 여러분의 가산을 탕진하는 독이 될 수도 있는 시대가 왔어요. 2026년 대한민국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거나 혹은 버티면 버틸수록 지옥을 맛보게 될 12가지 업종. 오늘 그 잔인한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업종이 포함되어 있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쿠키 경제학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행운을 듬뿍 가져다 드릴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30년 동안 기름때 묻혀가며 카센터를 운영해온 김 사장님이 계십니다. 이분 정말 성실하셨거든요. 아침 7시에 문 열고 밤늦게까지 엔진 소리만 듣고도 어디가 고장났는지 맞히는 그야말로 장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님이 뚝 끊깁니다. 왜일까요? 사장님이 게을러져서? 아니면 실력이 없어져서? 전혀 아닙니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죠. 이제 엔진 오일을 갈 필요가 없는 전기차가 도로를 점령하기 시작했거든요. 기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차를 움직이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건 김 사장님이 아무리 밤잠 안 자고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 변화예요.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이런 변화가 카센터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사라질 업종, 바로 동네 카센터입니다. 예전엔 동네마다 하나씩 있던 그 정겨운 공간들이 이제는 고사하고 있어요. 내연기관차 시대에는 엔진, 변속기, 냉각 계통 등 수만 개의 부품이 얽히고 설켜서 고장날 일도 많고 손볼대도 많았죠. 하지만 전기차는 다릅니다. 부품 수가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엔진 오일, 필터, 점화 플러그 이제 다 옛날 이야기예요. 심지어 웬만한 고장은 자동차 제조사가 무선 업데이트, 즉 OTA로 집 앞에서 해결해 줍니다. 동네 카센터가 파고들 틈이 아예 사라지는 거죠. 숙련된 기술이 기술의 진보 앞에 무릎을 꿇는 첫 번째 현장입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가장 즐겨 찾던 놀이터의 몰락을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우리의 청춘이 녹아있던 PC방입니다. 한때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번쩍이는 간판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요즘 PC방 가보셨나요? 사양은 최고급인데 손님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이제 개인이 집에 갖춘 장비가 웬만한 PC방보다 좋거든요. 그래픽카드 가격이 아무리 비싸다 해도 한 달 PC방비 모으면 내 방에 슈퍼컴퓨터를 드릴 수 있는 세상이니까요. 게다가 모바일 게임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굳이 PC방에 앉아 있을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공간을 빌려주던 사업이 개인화된 기술에 밀려 파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주유소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름 넣으러 갔다가 여기도 곧 없어지겠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전기차 충전소가 아파트 주차장마다 생기고 대형 마트마다 들어서고 있죠. 주유소는 땅값 비싼 요지에 자리 잡고 있는데 매출은 줄고 환경 규제는 계속 강화됩니다. 폐업하고 싶어도 철거 비용과 토양 정화 비용이 수억 원이라 못 닦고 버티는 좀비 주유소들이 전국에 수천 개예요. 주유소 사장님 소리 듣던 분들이 이제는 빚더미 위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진짜 서민들의 눈물겨운 비용의 지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네 번째는 우리 서민들의 한 끼를 책임지던 김밥집과 분식점입니다. 여기가 왜 위험하냐고요? 여긴 비용의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김밥 한 줄에 4,000원, 5,000원 하는 시대가 왔죠. 그런데 정작 사장님들은 남는 게 없다고 곡소리를 냅니다. 시금치 가격, 소금 가격, 김 가격까지 안 오른 게 없거든요. 여기에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죠. 사람 한 명 쓰자니 인건비가 무섭고 혼자 하자니 몸이 부서집니다. 매출은 오르는 것 같은데 통장 잔고는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기괴한 상황. 이게 지금 대한민국 분식점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먹는 것보다 더 무섭게 치솟는 비용 때문에 망해가는 곳이 또 있어요. 다섯 번째, 겨울철 따뜻한 안식처였던 목욕탕입니다. 여긴 에너지 비용의 직격탄을 맞았어요. 가스비와 전기료가 폭등하면서 물 데우는 비용이 감당 안 되는 수준까지 왔거든요. 웬만한 손님 수로는 수도 관결비 대기도 벅찹니다. 게다가 사람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서 집에서도 충분히 좋은 목욕을 즐길 수 있게 됐죠. 문화가 바뀌고 비용이 치솟으니 이제 목욕탕은 도심 속의 폐허처럼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도로 위에서도 비명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도로 위의 모세혈관인 화물 운송업입니다. 환경 규제는 심해지는데 기름값은 불안정하고 무엇보다 운송 단가가 제자리 걸음이에요. 물가는 다 올랐는데 화물비만 그대로라면 그건 사실상 수입이 줄어든 것과 마찬가지죠.
할부로 산 트럭 값을 갚기 위해 잠도 안 자고 도로를 달리는 기사님들. 하지만 사고 위험은 커지고 몸은 상해갑니다. 일곱 번째, 영화관입니다. 한때 데이트의 필수 코스였죠? 지금은 어떤가요? OTT 전성시대입니다. 넷플릭스 한 달 구독료가 영화 티켓 한 장 값보다 쌉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거대한 TV로 영화를 보는데 굳이 비싼 팝콘 사 먹으며 옆 사람 눈치 보는 영화관에 갈 이유가 희박해진 겁니다. 콘텐츠의 힘이 공간의 힘을 완전히 압도해버렸습니다. 그럼 영화관만 이럴까요? 귀족 스포츠라 불리던 이곳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골프장입니다. 골프 붐이 끝물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코로나 특수가 끝나자마자 거품이 빠르게 빠지고 있습니다. 너무 비싼 그린피와 카트비에 지친 젊은 층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거든요. 대신 그들은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스크린 골프장으로 향합니다. 아니면 아예 다른 취미로 눈을 돌리죠. 과실을 위한 소비가 실속 있는 소비로 바뀌면서 고비용 골프 산업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취미 생활의 변화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홉 번째, 캠핑 용품 매장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텐트 하나 사려면 줄을 서야 했죠. 하지만 지금 중고거래 플랫폼 한번 보세요. 중고 캠핑 장비가 아주 쏟아져 나옵니다. 유행에 휩쓸려 샀던 고가의 장비들이 이제는 처치 곤란한 짐이 된 겁니다. 신규 수요는 줄고 재고는 쌓이니 전국의 캠핑 용품점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어요. 유행이라는 파도가 휩쓸고 간 뒤에 쓸쓸한 풍경이죠. 그런데 사실 진짜 심각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산업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열 번째, 동대문 의류 도매 시장입니다. 여기가 왜 무너지느냐고요? 바로 시커머스라고 불리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와 테무, 쉬인의 공습 때문입니다. 예전엔 동대문에서 옷 가져다가 팔면 중간 이윤이 남았죠. 그런데 이제 소비자가 직접 중국 공장에서 만든 옷을 직구로 삽니다. 동대문 도매가보다 중국 직구 소매가가 더 쌉니다. 가격 경쟁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수십 년 역사의 K-패션 생태계가 거대 플랫폼의 파도에 잠기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동네 골목 부동산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11번째는 부동산 중개업소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죽은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손품만 팔면 아파트 실거래가부터 일조량 층간소음 정보까지 다 나옵니다. 중개사의 정보 독점 시대가 끝난 거죠. 게다가 프롭테크 기업들이 낮은 수수료를 무기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골목마다 있던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이 이제는 월세조차 못 내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침체의 끝단에는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는 업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12번째는 인테리어와 가구 업종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절벽 수준이니 당연한 결과죠. 이사가 없는데 누가 도배를 하고 누가 소파를 바꾸겠어요? 건설 경기 침체는 단순히 대형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밑에 달린 수많은 인테리어 업체, 가구점, 자재 가게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거든요. 지금 이들은 사상 초유의 수주 가뭄 속에서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이 12가지 업종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의 발전, 인구 구조의 변화, 거대 플랫폼의 등장,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 이건 여러분이 남들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나고 손님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거든요. 과거에는 정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좋은 목에 가게 내고 성실하게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목이라는 개념이 온라인으로 옮겨갔고요. 성실함의 자리는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영업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데이터와 싸우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냉정해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장사가 단순히 운이 없어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시대의 거대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건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해요. 만약 후자라면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안 되는 것을 붙잡고 있는 성실함은 때로 가장 잔인한 재앙이 될 수 있거든요. 2026년 대한민국 자영업은 이제 생존 게임을 넘어 진화 게임이 됐습니다.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도태될 것이고 변화를 잃고 그 파도 위에 올라타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잔인한 리스트가 여러분에게는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예방접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가게는, 여러분의 직업은 정말 안전한가요?
혹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쓰나미 앞에 서 계신 건 아닌지 오늘 밤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깊이 있고 날카로운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 경제학이었습니다.